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 지역은 아프리카나 일본이 아니라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서쪽 지역에서 138개의 화산을 발견했는데 만약 화산이 폭발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화산은 엄청난 양의 얼음을 녹여 바다로 이동하고 해수면을 상승시켜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기 전에 제 말을 들어보세요. 현재 남극의 화산 중 공식적으로 활화산으로 분류된 것은 단 2개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려면 수십 년에 걸쳐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야 해요. 현재 활동 중인 2개의 남극 화산 중 하나인 에레버스산은 세계 최남단 활화산이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어도 1972년부터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어요. 가스와 증기를 내뿜고 때로는 암석을 분출하기도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스트름볼리식 분화라고 부릅니다. 가장 멋진 특징 중 하나는 정상 분화구에 있는 용암 호수로 표면에 녹음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수는 표면이 얼지 않도록 특정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어요. 두 번째 활화산은 맑은 모양의 육지 덩어리인 디셉션 아일랜드입니다. 이곳은 50년 전에 마지막으로 분화한 활화산의 칼데라입니다. 이 화산을 감시하는 과학자들은 조만간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요. 남극에는 또한 환기공이 많이 있어요. 환기공은 가스와 증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화산 분출구예요. 적절한 조건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환기공 얼음탑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가스를 뿜어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화산 활동으로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감지하는 지진계로 남극의 화산을 주시합니다. 때로는 더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극지방이 워낙 멀고 접근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잠자고 있는 남극 대륙의 화산 중 하나가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약 2만 년 전의 사건을 분석하면 이 화산이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남극에 잠자고 있는 화산 중 하나인 타카해산은 한때 1년의 분화를 일으켜 오존이 풍부한 할로겐을 다량으로 분출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남반구가 따뜻해졌다고 말해요.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려면 현재 얼음 위에 있는 하나 이상의 화산에서 할로겐이 풍부한 물질이 포함된 1년의 분출이 필요해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지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숨어있는 화산의 경우 화산가스가 대기 중으로 거의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얼음 밑에 있는 거대한 동굴을 녹이고 엄청난 양의 용융수를 생성할 만큼 충분히 강할 거예요. 서남극 빙상은 바닥이 얼지 않고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녹음물이 윤활유 역할을 하여 얼음을 곧 움직이게 할 겁니다. 큰 화산이라도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물의 양은 그 위에 있는 얼음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한 번의 화산 폭발은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남극의 큰 빙류 근처나 그 아래에서 여러 화산이 분화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빙류는 남극 대륙에 얼어붙은 물 대부분을 바다로 가져가는 얼음 강이에요. 속도가 빨라지고 비정상적인 양의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 해수면이 상승할 거예요. 얼음이 점점 더 얇아지면서 새로운 분출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탈주 효과라고 불러요. 아이슬란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말기에 빙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화산 폭발의 횟수가 증가했어요.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려면 할로겐 가스로 가득 찬 얼음 위에 강력한 화산 몇 개가 수십 년 내에 활화산 활동을 시작하고 수십에서 수백 년 동안 강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은 전 세계 담수의 약 80%를 저장하고 있으며 만약 남극의 담수가 모두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은 약 60m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예요. 얼음 밑에 분출이 빙류를 윤활하고 물을 바다로 쓸어내릴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에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매우 강력하고 성난 초화산 폭발이라면 가능한데 이미 과거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2억 년 전 세계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4번의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중앙 대서양 마그마 분포 영역, 일명 캠프라는 초화산은 60만 년 동안 계속해서 분출을 거듭해왔어요. 이 모든 일은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알래스카에 걸쳐있던 초대형 화산이었던 란젤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용암이나 화산재가 환경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화산 폭발로 인해 탄소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지구는 다시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이 화산 활동은 공룡이 고양이 크기의 동물에서 우리가 주라기 공원에서 보았던 거대한 동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 화산 폭발로 인해 200만 년의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덥고 습해졌고 공룡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연구원들은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아시아의 고대 호수 아래 퇴적층을 깊이 파헤쳤습니다. 연구진은 화산재와 수은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엄청난 화산 폭발의 흔적이 분명해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탄소 신호도 발견되었습니다. 대기가 뜨거워지고 비가 쏟아졌어요. 나쁜 소식은 이와 같은 폭발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옐로스톤 국립공원 아래의 초화산은 거의 7만 년 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깨어난다면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의 분화보다 몇 배 더 재앙적일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재앙적인 화산 폭발로 꼽히는 사건이죠. 그 후 2달 동안의 지진과 화산 아래에 마그마가 주입되면서 산의 북쪽면 전체가 악화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분출 기둥은 대기 중으로 24m까지 올라가 미국 11개 주와 캐나다 여러 주에서 화산재를 퍼뜨렸어요. 마지막 옐로스톤 분화는 그보다 1000배나 더 컸습니다. 옐로스톤 위의 땅은 마그마라고 불리는 용융암과 반용융암으로 이루어진 뜨거운 지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그마는 공원 아래 약 6에서 9km에 있는 챔버로 흘러들어가 땅을 풍선처럼 부풀게 만들어요. 하지만 화산이 식으면 땅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화산 감시자들은 한 세기 동안 이 현상을 주시해왔어요. 그들은 약 20년 전에 땅이 약 25cm 올라간 걸 발견했지만 2000년 이후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아직 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최후의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하에서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간이 옐로스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들을 목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옐로스톤은 지난 200만 년 동안 몇 차례의 엄청난 분화를 겪었습니다. 60에서 80만 년의 간격을 두고 정확하게 발생했죠. 마지막 큰 화산 폭발은 약 64만 년 전에 일어났으며 기본적으로 전체 지형을 재구성하여 루이지애나까지 화산재와 잔해물을 퍼뜨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옐로스톤 칼데라에서 마지막 대규모 분화의 여파를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난번과 같은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증기와 뜨거운 물 또는 용암이 분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언제 어떤 강도로 분화할지는 아직 과학자들에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